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지수의 흐름은 참 제한적인 등락폭을 나타냈고요. 특히 그 안에서의 또 빠른 종목별의 차별화 장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복귀해보고 또 히든 종목도 살펴보시면서 내일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는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1212TV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명동고래 전문가님 될 것 같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그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브리핑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여전히 연출이 됐는데요. 살펴보게 되면은 지수에 보다는 수급 그리고 이슈에 조금 더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살펴보게 된다면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역시나 흐름들은 계속해서 맥락 이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74포인트 선에 마감, 코스닥은 87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입니다. A 플러스 라이프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오늘 장 외로 9%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종목은 4,790원 현재까지만 계속 등락률 9%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선선제 살펴보시죠. 조선에 대한 업황들 이제 개선세가 뚜렷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리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요. 또 조선철강 선선업계 새 먹거리를 위해서 해상 풍력 선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선제 9%, 또 메디콕스 관련해서 8%대로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가온칩스 역시도 오늘 7%대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의 공통점은 역시나 조선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전문가님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참 제한적인 등락폭 속에서 빠르게 또 종목별의 화려한 플레이들이 돋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을 보면은요, 하나 느껴지는 것이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주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과연 실적 어느 쪽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또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긴축 기조가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주식들이 다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개념 성장주 대신에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핵심주 중심으로 압축돼서 올라가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부분이나 아니면 전기차 부품 쪽에서 부품주에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방위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수반이 되고 있죠. 그다음 조선도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적이 이제 수반되겠다 싶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주 압축 장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적, 대빵은 실적입니다. 자, 이렇게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또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 체크를 좀 해볼 시간이 될 텐데 배터리 선진국 대 거름마 유럽 대결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K배터리 핵심 파트너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어요. 사실 이 이슈는 지난주쯤인가요?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왜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볼 만한 굉장한 메가 트렌드 주도주기 때문에 길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짧게 끊었어도 굉장히 그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게 며칠 지났지만은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요. 유럽이 아주 기술력이 좋을 거다. 배터리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유럽이 따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와 또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추격을 하고 또 물량으로 또 아니면은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또 수량 자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 자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의 태세 전환 때문에 K배터리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헨센이라는 유명한 그런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4대 연구소 중에 하나인 거기에 박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배터리의 선진국이다. 그리고 유럽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터리의 선진국하고 걸음마 단계인 유럽하고는 대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든가 양산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은 독보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독보적 수준이라서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이제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K배터리의 기술과 양산력이 독보적 수준에 가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본의 렉서스가 6월 말에 최근에 전기차 신차를 하나 판매를 했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 자기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전기차가 출시됐다. 이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행거리를 감아보면은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보면 377km에 불과해요. 너무 짧은 것이죠. 지금 300km대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탈 겁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아이오닉 6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 주행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 5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렉서스가 377이니까 500km대하고 300km대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최고의 이제 두목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두목은 테슬라죠. 테슬라의 모델 Y가 최근에 와서 가장 이제 히트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게 511km예요. 511k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6는 테슬라의 모델 Y보다도 훨씬 더 한번 주행거리가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더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뭘 표현해 주냐면 기술력의 차이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K배터리의 수준이 이미 유럽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도 있다 해서하는데 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있나 하면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물량으로 치고 나오는데 중국이 무섭지 않는가 했는데 사실은 중국도 무서운 게 아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물량으로서 한번 부상을 한 것이지 기술력이나 양산력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K배터리는 앞으로 아마 5년 내지 10년 동안 아주 순항을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한 대박주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고를 수 있는 황금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배터리의 또 선두주자가 저희 또 우리나라였고, 또 오히려 유럽이 아직은 좀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걸음마 단계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은 그렇구나라고 좀 해석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기사를 들고 오셨는지 알 것 같네요. 자, 궁금증 더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 뚝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고래 전문가님 가까이 보이는 네모난 그림 있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배터리 핵심 파트너. 그러면 우리가 K배터리 쪽 배터리를 봐야 된다는 건데 주요 그러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배터리 안에서 네. 많은 섹터가 또 있죠. 많습니다. 자원 광물 섹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섹터가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전지의 장비주의 빅사이클에 지금 들어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사이클에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빅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시세가 크게 나는 대박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2차 전지 장비주의 빅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은 이 배터리 3사가 국내외에 공장을 지금 엄청나게 설비를 증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에도 증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미 지역도 증설을 엄청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설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비 발주 사이클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원래 상반기에 장비 발주가 약간 줄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이제 특히 북미 쪽에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북미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해갖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 장비 발주를 늦췄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장비 발주의 사이클이 도래한다. 그래서 시세가 좀 크게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약 1년간 양극재나 소재 기업에 비해서는 장비주가 기간 조정을 조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많이 거친 것들이 에너지를 이제 응축하고 있으니까 폭발력이 더 세죠. 그리고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극재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은 시세가 좀 길게 났죠.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났던 게 윤성 FNC나 하나기술이나 등등 기타 등등 몇몇 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났는데 아직 시세 안 났는 것들도 그다음 출발하는 초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비의 수준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적어도 2025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정도까지는 피크에 이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미 지역의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데요. 이것이 아마 20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1차적으로는 마무리 단계 될 것 같고, 그거로도 물론 계속적인 공장은 더 짓고 하겠지만은 피크에 이를 것 같다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반기까지는 또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장비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 보내주세요. 노란 뚝방 링크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른쪽으로 쭉 옆에 보면 유망주 PNT라고 또 우리 전문가님 옆에 딱 써 있는데요. 네. PNT 딱 이 종목을 꼽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PNT는
롤트롤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당히 좀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이용한 코팅이나 슬리트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대장급의 우량주 기업입니다. 상당히 전에부터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2, 3년 전에만 해도 장비주들, 2차 전지 장비주의 대장은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이 PNT라는 종목을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약진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 더 생겼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대장주는 이 PNT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오랜 동안에 긴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쉬었다는 얘기죠. 오래 쉰 놈이 더 크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쉬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좀 농축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는 계속 증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실적 성장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캐파가 계속 증설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따라서 계속적인 장비의 투입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거는 쉽게 끝날 주식이 아니다는 것이고, 적어도 1, 2년 이상은 계속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가의 추격 매수를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조금 나와주면 늘 들어가면은 그게 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또 적당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적 좀 수혜주로 보고 계신 게 바로 PN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궁금증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히든 공략주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공개가 되는 그 히든 공략주 전문가님 힌트를 좀 오늘 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알쏭달쏭하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싶어요. 어떻게 네, 그래서 알쏭달쏭한지. 첫 번째 힌트는 장비업계에 새로운 톱티어를 노린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비 업체는 아닙니다. 약간 알려지기는 하지만 우량한 기업인데 그러나 새로운 탑티어를 노린다. 이렇게 해서 매년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은 아니고요. 약간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평가 성장주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탑티어가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종목명 맞추신 분들은요. 저희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2차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이 에코프로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의 두 개의 핵심 종목이요. 오늘 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자원, 광물부터 시작해서 또 특수 소재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동방, 알루미늄 박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이 다양한 섹터에서 어떤 섹터는 투자해봤자 앞으로 2, 3년 동안 돈 하나도 못 벌 섹터가 있어요. 쪽박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박 섹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업종과 섹터를 2차 전지 안에서도 구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공개됐는데 2차 전지 전망과 대박 쪽박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구별해 보시기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잠시 뒤면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